황교안 전 국무총리, 네.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몰카 공작 이전에 이것이 바로 대남 공작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쉽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종북이고 좌파이고 그리고 북한을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김건희 몰카는 기획된 것이고 흡사 북한의 대남 공작과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것이 오늘도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일종의 프레임 전쟁에 직접 나섰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과 무관하게 정말로 최재형 목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으로 뭔가 좋은 것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이 직접 여쭤보고 최재형 목사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남 공작이다 이 말씀 듣고 처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언제부터 못 들어가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2018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부터는 어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는 한 번도 북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가을에 그때 윤석열 정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을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인적 소통이든 한 번도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은 제가 무슨 대남 지령을 받고 공작에 가담을 할 수 있었으며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문재인 정부고 윤석열 정부고 국정원 관계자들이나 보안수사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포착을 했다면.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 모든 신상을 다 털어도 저는 북한과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비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북한이 나 같은 사람을 손잡고 대남 공작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런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역적 패당 같은 이런 적폐 세력 정권은 검찰 정권은 공작을 할 가치도 없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거는 미국의 손 아래 있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윤석열 정권은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뭐 공작을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공작의 대상으로조차도 여기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모든 남북관계를 다 단절하고 모든 걸 통일을 하겠다는 파트너로서의 이런 것도 다 그냥 파기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저를 뭐 대남 공작의 공작원이다, 해외 노동당 해외 조직원이다 이런 뭐 태용호의 말이라든지 이런 황교안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고 황교안 씨도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맞고서 내지는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건데요. 이 황교안이라는 이 종자는 아주 사악한 종자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간첩을 누명을 씌우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진급이 됐는데 이 아무 근거 없이 뇌피셜만 가지고 북한에 드나들었으면 북한을 방문했으면 방문 목적을 수행한 거지. 내가 북한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북한의 어떤 무슨 대남 공작 부서하고 손을 잡고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줘야지. 주장이 아닌 증거를 보여주고 만약에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 수십억 수백억에 내가 아주 그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아주 내가 반드시 금융치료를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국무총리까지 지냈는데 본인이 왜 이것을 대남 공작이라고 규정하느냐면 네. 공안 사건을 30년 정도 검사 신분으로 다루어온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자랑으로 생각해. 이번 사건이 북한 또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 좌파 등 제5열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간첩들이랍니다. 네. 간첩이 꾸몄다고 본인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30년 동안 공안검사로서 수행해 본 결과 이것은 대남 공작의 하나로서 최재형 목사와 국내에 현재 일종의 밀약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김건희 기획 목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년 말이 안 되는 공안검사. 궤변이고 예. 30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40년이 됐든 황교안의 공안검사 시절에 감처 조작 사건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했던 거는 이제 역사가 단죄할 것이고 제 사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페이스북 올린 거를 제가 이제 누가 보내줘서 읽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지가 근무했을 때 지가 했던 방식에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갈 줄 알았지 제대로 걸린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밝혔던 근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짧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은 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면서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는 10년 전에 네.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네. 어떤 때냐? 2013년도 7월 달에 북한 전성절 기념식에 참석한 걸 봐라. 네. 이게 종북 좌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승절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로 말하자면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예. 전승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해외 그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 차단이 됐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런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었던 정도 있었고 그날도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네. 취재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종교교류 제가 종교교류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은 제가 쓴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는 책이나 북녘의 종교를 가다라는 책 동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한국에서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종도서로. 그래가지고 전국의 국공립도서관이나 대학교에 쫙 깔려 있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북녘의 종교시설과 이런 걸 방문해서 실체를 그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영상물과 함께 다 이렇게 내가 책으로 썼는데 남한에 있는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거기에 굉장히 나한테 점수를 주고 열광을 해서 강연 요청이 많았던 거죠. 그런 활동을 그때도 가서 한 거고요. 저는 절기 때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취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갔었던 거고 그때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어떤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북측은 북측대로 자료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6.25 전쟁이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미국이 주장하는 거 다르고 다 자기 국익에 맞게 국익의 중심을 두고 전쟁에 관한 걸 다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북한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남과 북의 통일과 민족공조와 화해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학술원 원장입니다.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 학술을 통해서 남과 북이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는 학술적인 거 있잖아요. 북침이다 남침이다 서로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팩트가 뭔가를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것도 채집하기 위해서 갔었던 거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